Who wants to stay out here? Fuck.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그것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그것은 3,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7억 달러, 하나로 대략 9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17년 글로벌 흥행 순위는 13위. 그리고 호러 영화 중 식스센스를 제치고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6%, 메타크리틱 69점, IMDb 7.3으로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 만큼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이며 아이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과 연출력까지 대체적으로 호평이 많았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등 박찬욱 감독의 수많은 작품의 촬영을 담당한 정정훈 감독이 그것의 촬영 감독을 맡았습니다. 정정훈 감독은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스토커를 제작하면서 한국의 촬영 감독 중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화 그것은 샤이닝과 마찬가지로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동명 TV 시리즈의 리메이크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초반 조지가 떠내려가는 종이배를 쫓아가는 장면에서 주머니 안에 있던 무전기가 장면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도로 표지판의 뚝배기를 받고 다시 왼쪽으로 바뀝니다. 극중에서 조지의 비중은 적지만 페니와이즈에게 잡혀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도 꼽히는데요. 이 둘이 처음으로 만날 때 페니와이즈의 눈을 자세히 보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작은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 따르면 조지를 하수구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조지의 형 빌의 눈처럼 파란색으로 바꾸는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를 유인한 뒤 팔을 물어뜯기 직전 다시 노란 눈동자로 바뀝니다. 페니와이즈의 눈빛에 또 다른 재밌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지와 대화 중 페니와이즈의 양쪽 눈을 따로 가려서 보면 한쪽은 조지를 쳐다보고 있고 한쪽은 관객을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페니와이즈의 눈동자는 CG가 아닌 배우 빌 스카스가드가 어렸을 때부터 따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I had kind of a lazy eye and I can make it go. 그 외에도 기괴한 입모양 또한 분장이 아닌 빌의 개인기였다고 합니다. Into the audition, I was like I wanted to use the face. 베벌리와 벤의 첫 만남에서 You're the new kid, right? 졸업 앨범에 사인을 해줄 때 베벌리는 펜 뚜껑을 입에 물고 있는데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Stay cool, Ben from Soch class. 새로 전학 온 벤은 도서관에서 대리마을의 사건 사고들의 기사를 모아둔 스크랩북을 읽는데요. 그 중에서 1908년에 일어난 제철소 폭발 사고 기사를 보여줄 때 화면을 멈춰서 왼쪽 상단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 사이에 페니와이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디테일 중 하나로 벤이 대리마을의 기사를 읽는 도중 뒤에서 한 할머니가 섬뜩한 표정으로 벤을 쳐다보는데요. 그리고 책을 덮고 난 뒤 뒤를 돌아볼 때 할머니가 있던 위치에 페니와이즈를 상징하는 빨간 풍선이 도서관 뒤쪽 문으로 향합니다. 즉 벤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할머니로 변장한 페니와이즈가 벤을 유인하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디테일 속에 많은 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이 할머니는 벤에게 책을 건네준 사서가 아니라 구석에서 책을 찾고 있던 다른 사람입니다. 책을 건네준 사서는 우측에 앉아있고 다른 할머니는 다시 제자리에서 책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양고기를 배달하러 가는 장면에서 정육점 바깥벽에 그려진 벽화는 브래들리 갱단의 총격 사건입니다. 영화에서는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So I was going over all my dairy research, and I charted out all the big events. The Ironworks explosion in 1908, the Bradley gang in 35. 원작에 따르면 대리마을 시민들의 기습 사격으로 마을을 괴롭히던 브래들리 갱단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브래들리 갱단 벽화는 극중에서 여러 번 보여주는데요. 특히 루저 클럽이 전부 모여있는 장면에서 자동차 밑부분을 자세히 보면 페니와이즈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볼 수도 있지만 제철소 폭발 사고 장면과 마찬가지로 27년마다 일어나는 대리마을의 비극적인 역사 뒤에는 항상 페니와이즈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디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페니와이즈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 외에도 그들이 느끼는 공포심이나 폭력성, 증오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얻는데요. 빌 앞에 나타날 때는 동생인 조지로 변하고 I saw Georgie. 에디는 문둥병에 걸린 썩은 시체, I saw a leper. He was like a walking infection. 스탠리는 그림 속의 여인, Or the woman I keep seeing. She hot? 마이크는 불에 타 죽은 부모, The skin on their heads had melted down to the bone.
베벌리는 아빠, 그리고 리처드는 광대. Hi, Rich. What are you afraid of? Clowns. 각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꾸지만 극 중에서 유일하게 벤만 두려워하는 게 뭔지 밝혀지지 않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관객들이 더 이상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는 늑대 인간, 뱀파이어, 미라 같은 설정은 전부 뺀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에 페니와이즈랑 싸우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벤 머리를 붕대로 끌어당기며 미라로 잠깐 변하는 원작 팬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도 볼 수 있습니다. 루저 클럽 멤버 중 유대인 꼬마 스탠리가 히브리어로 된 토라를 읽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팬들에 따르면 스탠리가 책을 거꾸로 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봤는데 제작진 측에서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Take the book to my office. Obviously, you're not using it. 페니와이즈라는 이름은 그것이 광대의 모습으로 변장할 때의 이름이지만 원작에 따르면 그것의 본명은 밥그레이라고 하는데요. 극 중에서 밥그레이라는 이름은 언급된 적은 없지만 페니와이즈와 맞서 싸우기 위해 각자 무기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리처드가 깨트린 맥주병을 자세히 보면 페니와이즈의 본명인 밥그레이라는 가상의 맥주 브랜드가 보입니다. 영화를 아직 못 봤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미친 광대 정도로 보이지만 광대는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형상 가운데 하나이며 본 모습은 죽음의 빛으로 불리는 신급 존재입니다. 원작 소설에 따르면 그것의 본래 역할은 은하계를 끊임없이 먹어대는 파괴신으로 묘사되었고 그것이 함부로 우주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는 마투린이라는 거대한 거북이 때문인데요. 거북이의 형태를 한 선한 신격체 마투린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것은 우주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비교하자면 스미스와 네어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극 중에서는 이 우주급 스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주급 제작비가 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우정과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내는 수준으로 각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로 거북이의 존재는 스토리상 전부 편집되었지만 극 중에서 살짝 언급되는 것과 조지의 레고 장난감 또한 거북이로 연출되면서 원작 팬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 레고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초록색 블럭은 1996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는 빌은 결국 하수구 안에서 동생을 만나게 되지만 You said I could have my boat back, Billy. Was she fast? I couldn't keep up with it. 둘의 짧은 대화가 끝난 뒤 빌 앞에 나타난 아이는 자신의 동생이 아님을 확신하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조지를 죽입니다. But you're not Georgie. 이 둘의 대화 속에는 빌이 조지의 죽음을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담겨 있지만 한국어로 직역이 불가능해 의역되면서 대화 속에 나름 중요한 디테일이 전부 생략되었는데요. 이 둘의 대화를 직역해서 빌이 동생의 죽음을 확신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초반으로 돌아가 빌이 조지에게 종이배를 만들어줄 때 대화를 들어보면 There you go. She's all ready, Captain. She? It was called boat she. 단순히 최고의 배이기 때문에 잘 뜰 거라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을 하면 대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There you go. She's all ready, Captain. She? 빌은 종이배를 시, 즉 그녀로 부르자 조지는 왜 배를 시로 부르냐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빌은 배는 항상 그녀로 불러야 한다는 답을 줍니다. It was called boat she. She. Thanks, Billy. 빌의 답처럼 배는 자주 페인트 작업을 하며 미간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의 화장과 비유되면서 영어로 배를 지칭할 때 주로 she, 그녀로 표현됩니다. 다시 마지막 대화로 넘어가서 직역해보면 You said I could have my boat back, Billy. Was she fast? 그녀는 빨랐냐며 빌은 종이배를 또다시 she로 표현하지만 조지의 대답은 I couldn't keep up with it. 직역하자면 그것에 못 따라갈 정도로 빨랐어라는 답으로 그녀 대신 그것, it로 표현합니다. 후에 빌은 자신과 나눈 마지막 대화조차도 기억 못하는 조지를 보며 죽음을 확신합니다. She, Georgie. You call boat she. 하지만 이 대화 속에 담긴 인칭 대명사는 한국어로 직역할 수가 없어 의역되면서 나름 중요한 복선이 전부 생략되었기 때문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샤이닝과 컨저링 그리고 그것까지 공포영화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11월 초까지 다 끝낼 계획이었는데 망할 감기 때문에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